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2차 추경안 심사에서 예산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추경이라지만 정작 코로나 극복 예산은 적고 세출 구조 조정만 커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은 1,300억 원. 전체 증액 규모 5,700억 원의 23% 수준입니다. 위원들은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3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예산 비중이 낮아 코로나 추경으로 부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의 진짜 목적은 예산 편성을 잘못해 생긴 재정 적자 2,700억 원을 메꾸기 위한 세출 구조 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대로 전망이 안 됐었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예산하고 등치를 시키면서 일종의 도에서는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삼고 결국 재정 수요분의 부족분을 이번에 담아놓는. 또 체육진흥비 같은 민간 보조금 1,700억 원을 삭감해 민생경제 회복에도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은 아니라며 제한된 재원으로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모두 이루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금 활성화를 기해 나갈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이 뚫리면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방역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사회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지난해 복권기금 22억 원을 반납하는 등 주어진 예산도 쓰지 못했고 강력한 구조조정에도 출자 출연 기간에는 2천억 원대 예산이 삭감 없이 지원돼 고통분담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적 예산도 줄이고 있는데 엄청나게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퍼센테이지까지 말하기 전에. 근데 왜 이런 곳에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0%를 구조조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올해 57억 원을 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거예요? 예? 이미 반납 받았어요? 예. 8월 말까지 반납토록 이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위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고 제주도는 3차 추경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운영위원회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특위가 구성되면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부문별 간담회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는 제주 지역 경계 침체 수준이 심각하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3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광진구발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자와 유흥주점에서 접촉해 감염됐는데요. 하지만 3차 감염자인 26번 확진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곳곳에서 방역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26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된 곳은 제주시 한림읍 호박 유흥주점입니다. 26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밤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여동생인 21번 확진자와 다방 직원인 24번 확진자 등 2명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26번 확진자는 19일 저녁 7시쯤 애월읍 곽지리의 황금 가마솥밭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고 다음 날인 20일 낮에는 애월농협 봉성지점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뒤 애월읍 어음리에 있는 어사촌 도야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제주 지역 26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중에 집에만 있었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인근에 있는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26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가족과 지인 등 16명. 이 가운데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렇게 왕래를 해가지고 좀 많이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 마디 하신 분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걱정들 많이 하시고 지금 한 몇 분들은 지금 검사를 받은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26번 확진자의 방역 관리입니다. 해당 유흥주점 출입 명부에는 26번 확진자의 기록이 없었고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21번과 24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16일부터 보건당국이 유흥주점의 카드 결제 내역을 추적해 연락하기까지 26번 확진자는 나흘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26번 확진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좀 생각보다 늦게 발표가 됐던 것도 이 A씨의 진술이라는 이런 부분의 신빙성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동선 파악에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락가락한 진술에 접촉자와 방문 장소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된 제주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경찰이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또 다른 폭행건을 피해 학생이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폭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를 숙인 한 여학생. 앞에선 여학생이 목을 누르고 바닥에 주저앉자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겁을 줍니다. 이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이 계속됩니다. 폭행이 발생한 것은 지난 18일 저녁.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3학년 선배와 1학년 동급생 2명 등 3명이 학교 인근 주택가 건물로 데리고 가 폭행한 겁니다. 폭행의 이유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이 벌인 또 다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놀이터 등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니며 40여 분 동안 폭행했다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주장했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갔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지금 폭행이 시작된 거고, 네,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수차례 때리고.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한 초등학생을 손봐달라고 폭행을 사주해놓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투다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지가 때려달라 해놓고서 신고를 한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경찰은 입원 중인 피해 학생에 대한 대면 조사와 함께 가해 학생을 불러 조사하고 SNS에 폭행 영상을 올린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체도 어떻게 올라가게 된 경위라든가 그런 것도 전부 다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부분도 당연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해군이 서귀포시 토평동의 제3함대 사령부 항공대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7만 8천 제곱미터로 해군이 헬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합동참모본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군사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방부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입장을 해군에 전달할 예정인데 토평동 마을회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가깝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폭우로 양쯔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민물의 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고수온 저염분수인 민물 덩어리가 제주 연안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무인 관측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화순항 앞바다에 소형 보트 한 척이 내려집니다. 길이 3m, 무게 150kg인 웨이브 글라이더로 파도의 힘으로만 이동하는 무인 해양 관측 장비입니다. 통신은 주로 위성통신을 쓰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극이나 남극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대양을 어디든 그러니까 멀리서 항상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다 표면을 시속 2km 정도 속도로 이동하며 태양열을 전력으로 이용해
관측과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관측에 투입되는 웨이브 글라이더는 이곳 제주연안에서 150km 떨어진 해역까지 이동해 실시간으로 바닷물의 염분과 수온을 측정합니다. 현재 양쯔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민물의 양은 초당 7만 7천 톤으로 평년보다 67% 정도 증가했습니다. 동중국 해연안에서 250km 외해까지 확산돼 고수온 저염분수인 민물 덩어리가 제주연안에 유입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고수온 저염분수가 확장이 되면 연안 10마일까지 이제 관측이 확장이 될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해서 수시로 이제 연안 해역을 모니터링하게 되겠습니다. 중국발 고수온 저염분수가 제주연안에 도달하는 시기는 보통 8월 중순 무렵.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가운데 중국 내 홍수 피해가 더 심각해지면서 저염분수 관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흰색 돌고래인 벨루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거제 시월드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체험 프로그램 중 멸종 위기종 벨루가를 포함해 돌고래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월드 측은 학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MBC 부정석 기자입니다. 서핑보드를 타듯 조련사가 멸종 위기종인 벨루가에 올라탑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공연을 이어갑니다. 아이들이 벨루가를 타고 수영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이런 행위가 돌고래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라며 체험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합니다. 또 해양동물을 학대하며 돈벌이하는 거제 시월드를 당장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벨루가나 돌고래 입장에서는 감금된 상태이고 고문을 받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한 달 사이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거제 시월드 측은 돌고래와 교감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미국의 담당 수의사와 상의해 진행하고 있고 전문 조련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So we train our dolphins here at Goje SeaWorld based on positive reinforcement. That means the animal have a choice whether to cooperate or not. 지난 2014년 문을 연 거제 시월드에서 폐사한 돌고래는 모두 9마리. 해수부가 돌고래 학대를 막겠다며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2024년 시행 예정이어서 돌고래 학대냐 교감이냐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선인데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북서부와 동부는 소강 상태에 들면서 활동 시간대에는 장마의 영향을 덜 받을 걸로 보이고요. 남부는 계속해서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 밤 사이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내일 밤까지 30에서 8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150mm가 넘는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4도, 서부와 동부가 23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8도, 남부와 동부가 27도, 서부가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번 장마는 7월 말쯤 끝날 걸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비양도 제1도항선 사측이 제주시가 제2도항선 사측에 선착장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도항선 사측이 소송을 낸 비양도 동쪽 선착장의 사용 허가는 이미 끝난 데다 제주시가 남쪽 선착장에 새로 허가를 내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제주도 측 변호인은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재량권이 필요한 데다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명시돼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녹지그룹 측은 외국인 전용 병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관습적으로 쓴 용어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원 허가 취소의 적법성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한 뒤 10월 20일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 제주대 교수 48살 김모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20대 여학생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경찰이 선을 1위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리 사무소의 컴퓨터와 2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이장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대명 측이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장과 사업자를 배임 수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40억 원대 유상증자 참여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환도위는 제주도가 제주항공과 노선 확장이나 도민 요금 할인 등을 협상해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도록 노력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제주항공이 제시한 유상증자 규모는 1,178억 원으로 제주도의 현재 지분율은 7.75%입니다. 제주국제관악제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개최로 추진됩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는 당초 9일 60회 이상 공연 계획에서 닷새 7회로 대폭 줄여 다음 달 11일부터 닷새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관객들은 제주국제관악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연 시간에 맞춰 실시간 관람할 수 있으며 제주 MBC를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